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내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의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라고 합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왜 안 좋아 보이세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예. 방금 전에 저희 공연장에서 무슨 분장한 다음에 지우고 급하게 와서 예. 약간 숨이 찬 거 말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시긴 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로 엄청 빡빡 닦아갖고요. 네. 방금 헬스케 보여요? 예. 다이어트 성공한 걸로. 예. 마음고생을 하신 건 아니죠? 전혀요. 지금 예. 현재 저희 하고 있는 공연 잘 되고 있어서 네. 약간 풍족한 상태. 아, 예. 그렇군요. 예.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상태? 예, 하시면서 간간히 재량껏 하십시오. 아니요. 예.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끝인데 모두 매진입니다.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괜찮죠? 예. 플렉스 같은. 네. 그렇습니다. 수액 같은. 네. 오늘 공연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오늘 건가요? 소개해드릴 공연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의 일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방송상으로 말할까요? 솔직하게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연 보면서 카피로 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어봤는데 이게 이제 동화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문구래요. 멋있긴 되게 멋있네요. 네, 안데르센의 말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바로 그 덴마크의 동화 작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 신의 손가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안델센이 쓴 동화로 만든 동화가 소재가 아니라 안델센의 얘기를 예.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안데르센의 이야기와 안데르센이 쓴 동화를 잘 접목시켜서 만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의 인생이 거의 그대로 소재가 되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안델센의 동화가 네. 생각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판타지 환상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분명히 동화니까 이쁘고 예. 막 이런 얘기인데 이 작가의 삶 발음이 맞네. 삶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잔혹한 부분, 잔혹동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 네.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가 여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인어공주만 해도 아니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얘기 대본 후반부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네.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분위기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거나 네. 따뜻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켠이 아릿한 느낌일 가능성이 높네요. 따뜻한 분위기, 이쁜 분위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릿한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느낌을 갖고 나오는 공연. 약간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연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작가의 얘기니까 예. 위인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보러 갈 수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는 건데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연극이나 이런 배우나 이런 쪽에 좀 지망하는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이 좀 청소년들 데리고 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걱정이냐면 학생 공연처럼 보일까 봐. 아. 어른들이 보는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네. 공연 쪽에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네.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그리고 창작자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인지가 예. 궁금한 게 안델센 동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또 생각해 보니까 막상 또 백설공주나 이런 거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네. 재밌는 게 안데르센 분명히 동화 작가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무슨 작품을 썼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작품들. 미운오리 새끼. 빨간 구두, 성냥팔이 소녀. 이런 작품의 작가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팅게일도 안데르센 작품이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눈의 여왕, 네. 백조왕자,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공주 말씀하셨던 예. 엄지공주 다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백조 왕자는 제가 처음 듣고 눈의 여왕은 네. 드라마로도 엄청 많이 만들어 애니메이션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작품들을 그 만든 작가인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어공주 얘기가 이제 공연 보는 동안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인어공주도 안데르센 작품이었구나. 언젠가부터 저는 이게 디즈니 작품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주 시리즈랑 헷갈려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다 같은 집안인 줄 알고 지금 예. 제가 헷갈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예.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작품은 안델센이라는 작가의 삶에 이제 그 조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생각하셨고요. 맞추셨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청취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안데르센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내용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공연 본 다음에 궁금해서 소개하려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데르센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동화 작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안데르센의 꿈은 연극 배우의 길을 가고 싶어서 배우를 도전을 했는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발음도 그렇고 그렇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배우의 길을 포기하게 돼요. 어머. 그런 다음에 안데르센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방황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안데르센의 글솜씨를 알아본 어떤 이 후원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데르센한테 뒤늦게 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 집필한 게 동화가 아니라 일반 소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중에 이제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세를 이제 대중도 사랑하게 되고 문단도 인정하게 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설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다시 방황기를 겪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해요. 네. 예, 이때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대단한 동화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개인적인 이 안데르센의 삶 중에 그 안타까운 부분은 이 당시에 이 안데르센이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의 이 후원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신의 손가락의 내용에 나와 있고 이 이야기가 안데르센이 직접 만든 동화 내용과 잘 접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가 다 들어가진 않을 거고 예. 그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뮤지컬 안에는 안델센의 어떤 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예. 그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을 집필한 직후에 약간 방황하는 시기부터가 뮤지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공연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소설이 아까 사랑을 받았는데 안데르센이 자기 재능에 의심을 갖게 돼요. 이제 소설을 쓰긴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때 안데르센을 계속 이제 후원해주고 있었던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콜린이라는 사람의 응원을 받고 안데르센이 이제 다시 펜을 들죠. 뭔가를 써보겠다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공연의 백미인데 이 공연의 맛깔나는 장치인데 펜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소녀가 딱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니 이제 보통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녀가 공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치인데 이 소녀의 정체는 안데르센이 쓰고 있는 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무대적인 장치인 거죠. 안데르센한테는 보이는 소녀고 예. 후원하고 있는 콜린한테는 안 보이는 보여지는 거예요? 존재로. 예. 오. 그렇게 나오죠. 이제 공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제가 그러면 그 동화 속 주인공? 예.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타난 소녀가 안데르센을 계속 콜린의 응원을 받은 안데르센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 얘기를 써봐. 네. 너 날 빨리 탄생시켜줘 이렇게 얘기해요. 오. 그러면서 첫 번째 공연 중에 나오는 동화가 바로 미운 우리 새끼예요. 그러면 안데르센의 삶에서 많이 맛봤던 그 좌절들이 동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오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백조였다. 백조가 되는. 그 백조가 안데르센 본인을 뜻하는 거고 와. 이 본인의 이야기가 투영이 돼서 이제 그 안데르센 눈에만 보이는 소녀가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연기하는데 이때 소극장이니까 되게 이쁜 네. 장면이 나오는데 오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열중샷 자세 비슷하게 해서 왜 그 허리에다가 네. 팔을 딱 이렇게 대놓은 거 이게 오리예요.
아, 옷을 입는 건 아니고요. 옷 전혀 없고, 옷을 안 입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오리 그 탈 쓰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 배우들이 이건 상상력 빈곤한 제 생각이었군요. 예, 저도 봤으니까 딱 그 생각만 하는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팔짱을 껴놓은 상태가 오리고 이때는 그냥 귀여워 보여요. 배우들이 이 상태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네.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근데 그러다가 백조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장치 팔을 그냥 펴요. 부드럽게. 오. 이렇게 피면은 백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치가 이 안무가 별것 아닌 안무인데 소극장에서 너무 아름답고 이쁜 동화처럼 딱 보여지게 돼요. 오. 네. 그게 이제 소극장에서 보면 더 감동이 크긴 하겠네요. 네, 아주 작은 무대에서 3명밖에 안 나오는 공연인데 다 큰 성인 배우들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안데르센을 연기하다가 이 미오노리 새끼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들 흥분해서 그런 춤 같은 걸 막 추는 거죠. 이때 이제 관객들은 뭔가 묘한 환상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뻐 보이는 이 소극장의 묘미죠. 3명이서 그 안데르센의 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그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소극장에서는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화 쓰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오노리 새끼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를 막 쓰기 시작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안데르센이 본인을 후원해줬던 아까 콜린이라는 사람의 네. 콜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자꾸 커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아. 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죠. 근데 그러던 차에 안데르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그 동화 속의 주인공 소녀가 계속 옆에서 뭐 하는 거냐, 작품을 써야지 하면서 계속 이 안데르센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작가, 예술가, 이 동화 작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 프레스를 받는 그런 느낌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안데르센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게 작품이야? 그럼 써줄게. 네. 이러면서 막 쓰기 시작해요. 오. 이때 나오는 작품들이 안데르센의 폭발한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입해 놓은 상처받은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냥팔이 소녀. 아. 네, 그다음에 눈의 여왕. 그 잡혀가지고 갇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빨간 구두. 막 춤을 계속 추고 네, 춤을 안 추면은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들을 마구 써내요. 진짜 잔혹 동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대충 봤었던 그냥 이쁘게만 봤었던 동화들이 우리는 해피 엔딩만 보니까 네. 이 과정들을 딱 이제 안데르센의 얘기를 듣고 네. 동화를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가 탄생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보는 내내 예술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짠한 느낌으로 공연의 어떤 이 성격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그 옆에서 계속 부추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 소녀가 빨리 동화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공연도 하시고 예술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괴로움을 창작진들한테 맡기고 저도 계속 푸시를 가하는 쪽이죠. 소녀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소녀는 없고 주로 이제 작업자들과 네. 이 계약서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네. 연습 과정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가서 보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예.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럼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약간 있었던 그런 예. 공연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안데르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안데르센은 그 사랑한 사람한테 고백을 해볼 생각은 그 당시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상황 그 시대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그렇게 계속 써내려 가다 보니까 콜린은 자꾸 자기를 후원해주는 콜린은 너의 동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계속 자기를 작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데르센이 마음을 먹습니다. 고백을 하기로. 콜린에게. 근데 콜린에게 다가가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찰나 콜린이 그런 안데르센의 마음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뭔데요? 안데르센한테 자기의 결혼 소식을 전해요. 네. 안데르센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때부터 봤었던 공연의 내용이 이 신의 손가락이라는 공연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바로 인어공주가 탄생하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안데르센은
본인이 이제 인어공주가 되는 거고 인어공주가 우리가 봤던 동화에서 나왔던 그 구해줬던 왕자, 이 왕자가 콜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생겨서 네. 목소리를 잃고 다리가 생긴 인어공주가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왕자 곁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델센이 작품을 쓰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네. 왕자님 옆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표현을 그 극 중에서 표현을 하는데 예. 수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안데르센은 옆에서 자기가 왜 인어공주의 어떤 내용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계속 독백으로 막 관객들한테 쏟아내고 있고 네.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소녀가 콜린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잃었으니까 수어로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짠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어공주가 결국 우리가 동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거품이 돼서 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안데르센은 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인어공주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공연이 전체적으로 한 9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안데르센이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은 약간 좀 이렇게 즐거워요. 동화스럽고 따뜻하고 네. 뭐 이렇게 가고 처음에 동화를 만든 다음에는 좀 흐뭇하게 우리가 아는 동화들이 막 나오니까 네. 그러다가 성냥팔이 소녀 나올 때는 약간 좀 힘들게 보다가 한 공연이 한 75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인어공주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공연에 대한 흡입력이 엄청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거기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바라보시게 되는데 이 장면의 그 또 하나의 큰 장치는 이 소녀가 너무 해맑게 안데르센이 만들어 놓은 동화의 주인공이니까 이 소녀가 너무 해맑게 자기를 아름답게 자기를 멋지게 표현해달라고 계속 안데르센을 부추겨요. 그리고 인어공주의 연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동화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동화를 탄생시킨 안데르센의 아픔을 집약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다음부터는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뭐 이런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G.O.D 뮤직비디오 중에 전지현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잘 가. 네. 그 싫어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슬플 것 같지만 네. 사실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처절하게 외치는 것보다 네. 말 못하는 그 수화가 네. 그 수어가 네. 약간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인어공주의 이야기 얼마 전에 영화도 했었고 아까 인어공주 언더 더 씨 그것만 네, 기억나잖아요. 우리 지금 막 가재 춤추고 막 이런 거. 엄청 발전 언더더씨 이러면서 나오는데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저리는 이야기고 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것을 잃고 사랑을 헌신적으로 했으나 네. 나중에 알아차려주지 못해서 자기는 결국 뒤돌아선다. 이 내용이 안데르센의 삶에 많이 묻어져 있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신의 손가락이라는 뮤지컬은 그 콜린에 대한 사랑만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벽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의 마음을 많이 닫았던 그래서 끝까지 일생을 혼자 살았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이런 삶이 있었던 작가이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공연을 보면 약간 씬씬마다 이 묘한 슬픔이 전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공연입니다. 누군가나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상대 성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 짝사랑했던 네. 혹은 말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가슴에 묻었던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세 명이 이 밀도 높은 얘기를 끌어간다 그러면 네. 배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배우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3인조 밴드가 또 있거든요. 아 뒤에서요. 무대 뒤에서. 그래서 생으로 해요? 네, 생이죠. 물론 죄송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하죠. 제가 너무 생으로 아니 이렇게 질문 고품격으로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합니까? 저도 시사에서는 약간 좀 그 생경한 표현인데 네. 생 라이브 맞고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으로 듣는 음악에 배우들의 감정이 폭발할 때 듣는 이 약간 절규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극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이 좀 배가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1열, 2열 이 앞쪽에서 배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시는 관객들이 훌쩍이고 계시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이펙트가 돼서 효과가 돼서
관객 객석이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은 이 감정 소극장이 갖고 있는 그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재미있는 공연도 소극장은 앞에서 웃어주면 뒷좌석까지 웃음이 돌고 뒷좌석에서 웃음이 소리가 날 때쯤 되면은 앞좌석은 또 새로운 그 대사에 또 웃음이 나고 막 웃음이 또 돌거든요. 근데 이 슬픔이나 감동도 그렇게 돌아서 이 공연 끝나고 나서 있던 그 잔잔한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소극장에서 다시 대극장을 가거나 이게 쉽지 않아서 요즘에 소극장 관객들 중에 마니아 관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 OST 쫙 이렇게 깔리잖아요. 네. 드라마 이럴 때. 네. 그 OST 끄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 음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라이브로 이렇게 깔린다 그러면 배우들 연기도 훌륭하겠지만 네네. 공연 자체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배우 입장에 저는 배우를 안 해봤지만 네. 이렇게 앞에서 관객이 보면 네. 앵간자리하고 안 될 것 같거든요. 배우는 이제 그 입금되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소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초롱초롱하게 보는 이 눈을 경험한 배우들은 이 느낌을 또 잊지 못하더라고요. 배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아, 이번 그 이 신의 손가락에 나오는 배우 중에 한 명 그 이제 그 아까 그 안데르센 역할 했던 배우 중에 유승우, 조용희, 김희담이라는 배우분들이 하시는데 이 유승우라는 배우는 K-팝 아니다. 슈퍼스타 네. K. 거기서 좀 굉장히 어린 앳된 예. 청년으로 나왔던 기타 잘 치는 친구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배우가 벌써 20대 중후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이 유승우라는 배우가 지금 안데르센 동화 속에 나왔던 동화의 소년 같은 주인공이었었던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안데르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콜린이라는 역할은 김찬호, 이한솔, 성현 배우라는 분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녀 역할을 맡은 윤진솔, 송영미, 임소연 배우가 하는데 이 여성 배우들이 그 소녀 역할을 너무 이쁘고 약간 디즈니에 나오는 목소리 톤으로 노래를 너무 이쁘게 부르니까 그 연령대 어떻게 되시는데요? 20대 한 후반 됐을걸요. 다들. 그 10대는 아닌 거죠? 10대 아니죠. 오. 예. 아니다. 30대 초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로에 뮤지컬 배우들 중에 특히 여성 배우들 중에 노래를 이쁘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약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 대비. 예. 뭐 제가 다른 나라 인구 조사는 안 해봤지만 노래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아, 케이팝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K-팝 그래서 지금 TV에서도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도 네. 대학로 무대에 있는 배우들을 많이 섭외해 가거든요. 네. 아마 이 가수 이쪽도 아마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예. 보통 이제 제가 뮤지컬 소개하면 노래 두 곡 정도 갖고 오는데 네.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 곡만 준비했고요. 네. 공연에 이제 시작할 때쯤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 과거를 꾸는 꿈이라는 이제 이 신의 손가락의 첫 번째 넘버인데 이거 들으시면서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삶과 잘 접목시켜 보시면 힘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갖고 이 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신의 손가락 가운데 과거를 꾸는 꿈이란 넘버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내 동화가 날 저주해 내 상처는 날 파먹고 결국엔 날 집어삼켜 우리 내 목을 쬐고 파멸이 손을 잡은 채 동화를 쓰면 그 끝에 난 없어 내 삶을 바쳐 만든 동화 그 끝에 나는 없어 동화를 쓰면 당신의 꿈 동화로 세상을 꾸밀 거라
당신의 색으로 세상을 칠할 거라 믿었지. 한때 가졌던 나의 꿈 당신의 꿈 나의 색으로 세상을 꾸밀 거라 칠할 거라 믿었지. 빛났던 모든 기억은 과거로만 남겨두고 흔적 없이 사라질래. 아무도 날 추억할 수 없게. 동화를 쓰면 그 끝에 난 없어. 내 삶을 바쳐 만든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책은 영화 애프터양의 원작 소설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Saying Goodbye to 양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양과 가족들은 그저 필요를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을 단지 사람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대한 딸의 태도야말로 양이 인간이든 로봇이든 상관없이 가장 꾸밈없고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원작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각색을 거친 영화 애프터양에서 양의 독특한 정신 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양의